네, 안녕하세요. 신박입니다.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엘가토 HD 60S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엘가토 HD 60S 플러스를 사서 스트리밍 방송을 할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하여튼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엘가토 HD 60S 플러스가 작동이 안 될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는 컴퓨터 사양이 지금 현재 라이젠 CPU 5600X 그리고 메인보드는 B550 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MSI에서 나온 많이 쓰이는 박격포 와이파이 모델을 쓰고 있고, 그 밖에 뭐 어, 그래픽 카드는 RTX 3080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스펙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저처럼 캡처 보드가 인식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시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일단 엘가토 외장 캡처 보드 SD60S 플러스 모델을 부터에 연결을 하고 나서 방송 시작 버튼, 저는 OBS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OBS 기준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OBS에서 방송 시작을 누르는 순간에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USB 연결이 우리가 해제될 때 나는 그런 있죠. 윈도우 들립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 가보면 알 수 없는 장치라고 떠 있어요. 원래는 장치 관리자에 이렇게 게임 캡처 HD 60S 플러스라고 이렇게 있죠.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면. 근데 요 부분이 없어지고 알 수 없는 장치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엘가토 캡처 보드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USB 케이블을 USB 3.0 포트에 컴퓨터의 USB 3.0 포트에 연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USB 3.0 포트는 USB 3.0은 이렇게 생겼어요. 본체, 컴퓨터 본체, 메인보드 쪽에 컴퓨터 본체에 있는 USB 꼽는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엘가토 캡처보드의 케이블을 꽂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꽂았다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캡처보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정확히 3.0 포트에 꽂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십시오. 잘 꽂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방송을 눌렀을 때 여전히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엘가토 캡처보드와 USB 케이블 간의 접촉 불량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십시오.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접촉 불량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하면서 잘 꽂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몇 번을 했는데도 동일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USB 케이블 자체가 불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량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분으로 갖고 있는 USB 3.0 이상의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케이블은 반드시 USB 꼽는 쪽도 여기 파란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SS라고 적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케이블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케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많은 케이블은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기보다는 충전용 케이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SS라고 표시된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블을 이제 구하셔서 연결을 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케이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혹 HDMI 케이블 자체가 불량인 경우에도 캡처 보드가 작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멀쩡한 USB 케이블이다. 근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HDMI 케이블을 한번 바꿔서 끼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두 번째로 USB를 연결하는 여러 장치 간에 간섭이나 꼬임 문제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다양한 USB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외장 하드 같은 경우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등등 상당히 많이 꽂혀 있죠. 그것들이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엘가토 외장 캡처 보드의 작동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엘가토 캡처 보드가 잘 안 되어서 컴퓨터 본체의 다른 많은 USB 단자에 이리저리 꼽고, 또 다른 USB 장치들의 케이블을 또 다른 곳으로 바꿔서 끼고, 이런 것을 여러 번 했다면 특히 더 꼬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잘 안 돼서 여기도 꼽아보고 저기도 꼽아보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들이 컴퓨터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있죠. 여기서 보기를 누른 다음에 숨겨진 장치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실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장치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흐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컴퓨터에 한번 연결했던 장치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현재 연결하지 않았지만 한 번이라도 연결을 했다면 찌꺼기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느 USB 포트에 연결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장치가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데스크탑의 USB 포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USB 허브를 사용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가토 외장 캡처 보드 같은 경우에 파워를 이 USB 케이블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의 전원이 없죠. 전원이 없고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이 외장 캡처 보드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많은 장치들, 특히 외장 하드들도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을 본체로부터 받게 되죠. 그럴 때 이 전원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다른 외장 하드들은 USB 허브 중에서도 외부 전원을 가지고 있는 USB 허브가 있어요. 그쪽에 USB 허브를 구입하셔서 거기에다가 외장 하드들은 거기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가토는 컴퓨터 본체에 직접 연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원을 상당히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장치들은 전부 외부 전원이 있는 USB 허브에 연결하시고, 컴퓨터 본체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장치는 최소한으로 해서 엘가토 캡처 보드는 직접 본체에 USB 포트에 연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일단 USB 허브를 통해서 잘 여러분들의 USB 장치들을 잘 정돈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윈도우를 재설치하세요. 그래서 연결을 다 시켜놓고 윈도우를 재설치하세요. 이럴 때 굳이 포맷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반드시 백업은 하셔야 되지만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다면 C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모두 백업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윈도우에 보면 여러분들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가보시면 거기에 복구 버튼이 있어요. 복구 버튼을 활용하시면 쉽게 윈도우를 재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포맷할 필요 없이 그냥 재설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백업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재설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엘가토 캡처 보드가 잘 작동할 수 있어요. 저도 캡처 보드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윈도우 재설치합니다. 재설치하면 다시 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윈도우 시스템 상으로 여러 가지 장치 간에 꼬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엘가토 캡처 보드가 갑자기 잘 작동하지 않아서 방송 녹화가 안 될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특히 잘 작동하다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엘가토 캡처 보드가 잘 작동되었다. 그런데 쭉 잘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케이블들은 이상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잘 썼으니까. 그러면 윈도우를 재설치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윈도우를 재설치하십시오. 설정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다시 잘 작동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전히 캡처보드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썼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파워가 딸리는 걸 수도 있어요. 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별도 전원이 있는 USB 허브를 사용을 해서 해결해 보시던가, 아니면 파워를 높이셔야 되는데, 그것도 파워를 산다는 것 자체가 돈이 상당히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사시기 전에 엘가토 AS를 이용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방법으로도 잘 안 된다, 윈도우를 재설치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엘가토 AS를 이용하십시오. 엘가토 AS 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엘가토에서 캡처 보드를 보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보내면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잘 안 돼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캡처 보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 컴퓨터가 일단은 안 맞는 거예요, 엘가토 캡처 보드랑.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거는, 파워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엘가토 캡처 보드 간에 호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바이오스, 특히 엘가토가 옛날에는 보드와의, 특히 라이젠 보드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 남은 것은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메인보드 자체가 상당히 최신 보드이면서 바이오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근데 내 보드는 아직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다 했습니다. 안 돼서.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컴퓨터 초보자 분들께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던가 혹은 파워를 사던가. 그런데 이것이 다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엘가토 캡처 보드를 AS 센터로 보내라는 겁니다. 보낸 다음에 멀쩡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하시고 나서 멀쩡하다라는, 정상이다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엘가토 캡처 보드가 현재는 본인의 컴퓨터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캡처 보드를 다른 제조사의 캡처 보드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워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바꾸세요.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컴퓨터를 좀 잘 아시는 분이셔야 돼요. 바이오스 자체는 업데이트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제조사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엘가토 보드를 일단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일단 확인하시고 먼저 그것부터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윈도우를 재설치 하셔야 됩니다. 재설치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파워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가적인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엘가토 보드를 그때는 처분하시고 다른 제조사의 캡처 보드를 사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엘가토 HD60S 플러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엘가토 HD60S 플러스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캡처보드를 살 때는 엘가토를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